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시간은 아니라 남은 시간을 가장 찬란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다. 이강천 회장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홀로 살고 있었다. 강천 회장은 국내 굴지의 성진 그룹을 창립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3년 전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거대한 성공의 탑 위에서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섬이 되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과 유럽에서 각자의 사업을 꾸리느라 바빴고 가끔 비서실을 통해 안부와 재산 상속 문제만을 상의할 뿐이었다. 강천 회장에게 남은 것은 비서실장과 집사,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 온 일상뿐이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문화센터 댄스 강습 예약해 드렸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새로운 활동을 권장하셨습니다. 강천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강천 회장은 심드렁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 나이에 왈츠를 춘단 말인가. 김 실장, 자네는 내가 아직도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50대인 줄 아나. 회장님, 댄스 스포츠는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인지, 능력 향상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특히 그곳 강사님은 이 분야에서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김 실장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권유했다. 강천 회장은 김 실장의 끈기를 알았기에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의무감으로 문화센터를 찾았다. 운명적인 첫 만남 탱고의 선율 속에서 강천 회장이 도착한 강남의 고급 시니어 문화센터 댄스 스튜디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퇴 후 삶의 에너지를 찾는 중년 이상의 남녀들이 경쾌한 라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다. 강천 회장은 그 활기가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스튜디오 중앙에서 우아한 실루엣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한 카리스마와 함께 부드러운 미소가 공존하는 여인. 바로 한세영 강사였다. 세영 강사는 은회색 단발머리에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몸매와 곧은 자세가 품격을 더하고 있었다. 그녀가 붉은색 플라멩코 드레스를 입고 리듬에 몸을 맡길 때마다 공간 전체가 그녀의 에너지로 가득 차는 듯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파워풀한 탱고로 시작합니다. 탱고는 심장의 언어예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세영 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고 매력적이었다. 강천 회장은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다른 수강생들이 파트너를 찾아 짝을 짓는 동안 그는 뻣뻣한 자세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영 강사는 그런 강천 회장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음악이 잠시 멈춘 틈을 타 강천 회장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처음 오셨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댄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의 당당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다. 평생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굽실거렸는데 그녀는 자신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아무 거리낌 없이 대했다. 저는 이강천이라고 합니다. 댄스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강천 회장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세영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강천 어르신, 저는 한세영입니다. 댄스는 소질이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어요? 강천 회장은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그가 이 여인의 앞에서 마치 쑥스러운 소년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잊혔던 감정의 재발견. 세영 강사는 강천 회장에게 기본 스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천 회장의 굳어진 몸과 딱딱한 자세를 보며 잔잔하게 말했다. 어르신, 댄스는 리드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리드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파트너에게 당신의 의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을 느끼고 그녀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리드입니다. 그녀의 말은 댄스를 넘어 강천 회장의 지난 인생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의 모든 것을 강하게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의 방식대로 따르기를 강요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강하게만 살아와서 부드럽게 리드하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강천 회장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댄스는 인생을 닮았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배우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리드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느끼세요. 세영 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흔한 강천 회장에 대한 존경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댄스 파트너로서의 배려와 관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강천 회장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관심에 대한 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댄스 스텝 연습 동영상을 찾아보고 다음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늦은 저녁의 고배. 며칠 후 강천 회장은 수업이 끝난 후 세영 강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한세영 강사님, 오늘 가르침 감사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강천 회장은 평소의 사업과 기질을 살려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세영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 같은 평범한 강사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천 회장이 아니라 이강천 어르신의 파트너로 식사하고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강천 회장이 평소에는 절대 찾지 않던 강변이 보이는 소박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강천 회장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 아내가 떠난 후 얼마나 고독했는지. 한 강사님, 저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제 삶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아내가 떠난 후에는. 강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영 강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강천 어르신. 회장님의 성공은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행복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 댄스를 시작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이 댄스 스튜디오를 차리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회장님은 아직 춤추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이강천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부드럽게 리드하며 춤춰보세요. 세영 강사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천 회장은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에게서 단순한 댄스 강사를 넘어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강천 회장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김 실장, 내일부터 매일 오후 3시에 댄스 강습을 잡게. 개인 교습으로 말일세. 그리고 그 강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강천 회장의 고독했던 황혼에 한세영이라는 우아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늦은 사랑은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가족과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혼의 왈츠 늦게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나이가 많은 이들의 사랑에 더 잔인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강천 회장과 한세영 강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강천 회장은 매일 오후 3시 댄스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영 강사 앞에서는 왈츠 스텝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배우려는 열정적인 구도자이자 그녀의 작은 미소에도 설레는 순수한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댄스 스튜디오를 벗어나 미술관을 함께 찾았고 강변을 산책하며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70대 중반과 60대 후반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10대의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강렬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세월의 모든 고독과 회한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차가운 전화. 두 사람의 행복한 만남이 한 달쯤 되었을 때 강천 회장의 장남인 이재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훈은 성진그룹의 미국 지사장을 맡고 있으며 냉철한 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 김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일 댄스 강습을 받고 계신다고요.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개인 강습을 매일 받으시는 건 지나친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 한세영이라는 사람 신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천 회장은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아, 내가 내 돈으로 내 건강을 위해 댄스를 배우는 게 뭐가 문제냐? 신원 조사는 왜 한 것이냐? 아버지, 솔직해지세요.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진그룹의 상징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그 강사,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께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천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이재훈, 내가 감히 누굴 의심하는 거냐? 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강사는 1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현재 사는 집도 전세이고 이 문화센터 강사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성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회장님께 접근하는 의도가 순수할까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아들의 현실적인 계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이강천 회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순수한 사랑의 감정마저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세영 씨는 결코 돈에 관심이 없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뿐이다. 아버지, 저희 남매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성진그룹의 이강천 회장으로서의 아버지께 드리는 존경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곧 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재훈은 통보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그 조건은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이었습니다. 세영 강사가 숨겨온 그림자.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명성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댄스 수업 후 세영 강사가 먼저 강천 회장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회장님 아드님께 전화 받으셨죠. 제 신원 조사하셨을 겁니다. 강천 회장은 놀랐습니다. 세영 씨,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이 바닥에서 꽤 오래 일했습니다. 회장님 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개인 교습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 같은 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쇼. 세영 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제 과거니까요. 회장님 아드님 말대로 저는 10년 전 남편이 진 빚을 감당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전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았고 지금은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압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돈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강천 회장은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 씨, 미안합니다. 내 자식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회장님 아드님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회장님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만나시는 동안 회장님께서 제 과거로 인해 마음의 짐을 지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영 강사는 숨겨온 또 하나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30살이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딸은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도 꼭 아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진 두 시니어의 살아. 앞에는 자식들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의 솔직함에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현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 상속을 원하는 자들. 며칠 후 장남 재혼을 필두로 강천 회장의 두 딸까지 모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 남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세영 강사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십시오. 재훈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강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의 과거는 불안정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성진그룹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막내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아버지 곁에 계시면 저희가 받아야 할 상속 지분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그분과 재혼이라도 하시면 그룹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천 회장은 자신의 자식들이 오직 돈과 명예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진그룹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세영 씨는 나에게 준다. 강천 회장은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들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재훈이 협박했습니다. 강천 회장은 차분하게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훈, 내가 성진그룹을 맡은 이후로 매출액은 15%가 줄었고 주가는 3년째 정체 상태다. 너희들이 내 재산만 탐내는 동안 나는 매일 밤 홀로 고독과 싸웠다. 만약 너희들이 내 사랑을 막는다면
나는 성진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너희들을 후계자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이다. 내 결심은 너희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강천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천 회장의 진짜 리드가 그들의 탐욕 앞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천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큰 희생자는 세영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황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다. 하지만 때로는 그 그림자가 부모의 새로운 햇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강천 회장은 자식들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세영 강사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강천 회장은 자식들에게 지분사회 환원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잠시 충돌을 막았지만 그들의 감시와 반감은 여전했습니다. 강천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세영 강사에게 숨기지 않았고 세영 강사는 굳건한 태도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의 리드가 아주 멋집니다. 가족들에게서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내신 겁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왈츠를 추듯이 이 어려움도 함께 우아하게 넘어설 겁니다. 세영 강사의 말은 강천 회장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천 회장이 넘어야 할 산이 그의 자식들이었다면 세영 강사가 넘어야 할 산은 그녀의 외동딸 김수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천 회장이 댄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세영 강사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 세영 강사와 똑같이 고든 자세를 가졌지만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세영 강사의 딸 수민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 딸 수민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세영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천 회장이 수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 씨. 저는 이강천입니다. 따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민은 강천 회장의 인사를 받지 않고 딱딱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따님이 아니라 한세영 씨의 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의 관계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민 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어요? 강천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회장님과 달리 돈이 없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오직 이 댄스 강사 일에 매달리며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강천 회장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돈을 노리는 여자로 생각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과 재혼이라도 하시면 회장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을 또다시 어머니께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딸의 반대는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지난 세월의 고통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의 남은 삶은 평화로워야 해. 저 거대한 성진 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세영 강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강천 회장은 수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흔한 탐욕이나 시기 대신 오직 엄마를 향한 깊은 연민과 보호 본능만이 존재했습니다. 강천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수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민 씨,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의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만큼 나 역시 세영 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수민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성진 그룹을 리드해 왔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정해진 법적인 틀 안에서 상속될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식들이나 외부의 어떤 세력이 세영 씨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 나는 내 남은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 그녀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세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영 씨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강천 회장의 진심은 수민의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수민은 강천 회장의 진정성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어머니의 돈을 탐하는 흔한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천 회장의 결단, 유산 포기 선언. 그날 이후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유산 상속 포기였습니다. 강천 회장은 다음 날 곧바로 비서실장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변호사를 불러. 나는 내 명의의 모든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증여, 및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할 것이다. 단, 자녀들이 세영 씨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일세. 김 실장은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총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자산입니다. 재훈 사장님을 비롯한 자녀분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이강천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이강천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 조치를 취하면 세영 씨가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돈이 아님을 자식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 세영 씨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세영 씨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천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들이 세영 강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노련한 전략가였습니다. 평생 회사를 경영하며 쌓아온 지략이 늦은 사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강천 회장의 유산 포기 선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다음 날, 강천 회장과 세영 강사의 관계가 성진 그룹 이강천 회장의 황혼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세영 강사의 과거 파산 이력과 강천 회장 자녀들의 반대 의견이 자극적으로 실렸습니다. 성진 그룹 회장님의 70대 불륜 로맨스의 휘청, 댄스 강사, 수조 원대 유산 노린 황혼의 꽃뱀 의혹, 자녀들, 아버지 정신건강 문제 제기 시사. 세영 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강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회장님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영 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를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 씨, 듣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언론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산을 포기하려 하자 그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황혼의 꽃뱀이라고 불립니다. 제 딸 수민이도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강천 회장은 단호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영 씨, 들어주시오.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이 왈츠를 끝까지 춰주시오.
강천 회장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세영 강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70대 노신사의 마지막 리드는 세상을 향한 가장 격렬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강천 회장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영 강사는 자신의 과거가 아닌 새로운 고난과 마주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다루는 곳이지만 때로는 감정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무대가 되기도 한다. 이강천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 포기 선언에 충격을 받고 즉각적으로 한정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세영 강사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우려한다며 강천 회장의 판단 능력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은 아버지의 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강천 회장과 세영 강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강천 회장의 아들 재훈 측 변호사는 강천 회장의 기억력과 판단, 능력을 신문하며 그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성진그룹의 20년 전 매출액과 현재 순이익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은 한세영 씨에게 매일 꽃을 선물하셨는데 그 비용이 회장님 연봉의 몇 %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75세의 나이에 비이성적인 지출이 아닙니까? 강천 회장은 노련하게 대처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쳐갔습니다. 이어서 세영 강사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세영 강사의 과거, 파산 이력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세영 씨, 10년 전 파산 직전에 몰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보증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과도한 소비 때문이었습니까? 성진그룹 회장님과의 만남 이후 강사님의 문화센터 수입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세영 강사는 변호사의 모욕적인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천 회장님께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돈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주는 따뜻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파산은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영 강사의 담담하고 진실된 태도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재훈 측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딸 김수민 씨는 어머니의 늦은 결혼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조차 반대하는 이 만남이 과연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딸이 어머니의 행복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에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세영 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 수민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천 회장이 세영 강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영 강사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그녀의 불안감이 단순히 딸의 반대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세영 씨, 수민 씨가 당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소.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겠소. 나는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천 회장이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세영 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 딸 수민이가 저와 회장님의 관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남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마지막에 남긴 것이 유서가 아니라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끔찍한 메모였기 때문입니다. 강천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민이는 그 메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제발 돈과 권력, 복수 같은 무서운 일과 다시는 엮이지 마세요. 세영 강사는 흐느꼈습니다. 수민이는 회장님을 아버지의 복수심과 같은 위험한 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곁에 있으면 성진 그룹의 권력과 재산을 탐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제가 또다시 고통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민이는 제가 평화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딸의 반대는 어머니의 평화를 향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세영 강사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자주 보입니다. 제 딸 수민이는 이미 몇 차례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장님 자녀들이 언론을 이용한 것 외에 더 심각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의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늦은 사랑이 세영 강사와 그녀의 딸에게 다시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세영 씨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 자녀들의 탐욕을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자네가 재훈이와 통화했던 녹취 파일을 당장 준비하게.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 녹취 파일에는 재훈 사장님이 상속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장님의 건강을 비하하고 세영 강사님을 모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시면 재훈 사장님은 완전히 매장됩니다. 상관없다. 내 아들이 내 사랑을 지키는 것보다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 파일이 법원에 제출되면 내 아들들이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세영 씨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도 멈출 것이다. 강천 회장은 김 실장에게 즉시 녹취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영 강사와 그녀의 딸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강천 회장의 아들 재훈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비밀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일에는 재훈이 동생들과 함께 강천 회장의 판단 능력을 조롱하고 세영 강사를 꽃뱀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의 공개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순수한 의도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강천 회장의 자녀들은 여론의 문매를 막기 시작했고 성진 그룹의 주가마저 요동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세영 강사의 딸 수미는 강천 회장이 보여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진심에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반격은 늦은 사랑뿐 아니라 깨졌던 가족의 신뢰마저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리드는 상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에서 완성된다. 강천 회장이 자신의 명예와 자식들의 후계 구도를 건 비밀 녹취 파일을 공개한 사건은 법정 공방과 언론 모두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천 회장의 자녀들은 여론의 문매와 함께 법원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정 후견인 지정 신청은 탐욕에 근거한 청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세영 강사의 딸 수민이 강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수민은 이전의 차가운 태도 대신 깊은 회한과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천 회장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민 씨, 왜 사과를 합니까? 제가 회장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돈과 권력과 같은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을 듣고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셨다는 것을요. 회장님 자녀분들의 그 탐욕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향한 회장님의 진심은 제가 상상했던 힘이 아니라 희생이었어요. 강천 회장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 씨, 이제 당신의 어머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영 씨의 파트너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드는 세영 씨가 행복하고 안전하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수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엄마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제 엄마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회장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수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늦은 사랑을 향한 진심은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자식의 마음까지 녹여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강천 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인 지정 청구를 기각한다. 이강천은 자신의 재산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들 자녀들의 청구는 부부의 사적인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재산 상속에 대한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천 회장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훈을 비롯한 자녀들은 법원 판결 이후 그룹 경영권 유지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대신 세영 강사와의 관계를 영원히 인정하고 그녀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강천 회장은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강천 회장은 세영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영 씨,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세영 강사는 강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이제야 온전히 당신을 얻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세영 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당신과 잠시 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천 회장은 놀랐습니다. 세영 씨,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과의 만남 때문에 저는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제 수업을 듣던 많은 수강생에게도 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혼의 꽃뱀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씻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제가 처음 춤을 배웠던 강변 마을로 돌아가 저만의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열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같은 고독한 황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춤의 기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강천 회장은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영 씨,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쯤 돌아오실 겁니까? 세영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강천 어르신을 부를 때까지요.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성진 그룹 회장이 아닌 춤을 가장 잘 추는 이강천으로 저에게 와 주셔야 합니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천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세영 강사가 있는 강변 마을 근처의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변을 산책하며 세영 강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왈츠 스텝을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림과 성장으로 가득 찬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강천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세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오셔도 좋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준비되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강천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왈츠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천 회장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댄스복으로 갈아입고 세영 강사의 작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영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딸 수민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강천 회장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영 강사는 강천 회장의 손을 잡고 스튜디오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는 강변 마을의 평범한 이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경쾌한 왈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영 강사는 강천 회장을 리드하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댄스는 끝까지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과 추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춤춥시다. 강천 회장은 그녀의 허리를 안고 우아하게 회전했습니다. 그의 발 스텝은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리드는 이제 힘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진정한 리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혼의 빛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 동안 아름다운 왈츠를 추었습니다. 강천 회장은 이 순간 자신이 성진 그룹의 회장으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한세영이라는 파트너와 춤추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늦은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탐욕을 이겨내고 존엄과 희생으로 맺어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왈츠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끼신 점을 고귀한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